수원 유통대전에서 갤러리아 광교점이 살아남는 방법. 오늘은 수원 유통대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갤러리아 광교점을 찾았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이 쏘아올린 큰 공 때문에 지금 수원은 유통과 전쟁이 발발했죠. 서로 20분 내외의 거리에 신세계 스타필드 수원, 롯데백화점 수원, AK플라자 수원,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한화그룹의 유통 브랜드인데요. 압구정 갤러리아는 명품관으로 유명합니다. 또 오늘 둘러보는 광교점 외에 대전 타임월드점, 천안 센터시티점, 진주점까지 5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죠. 그 중에 광교점은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규모로 한화 갤러리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복합 쇼핑몰 개념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수원 120만 인구뿐만 아니라 주변 화성, 용인, 성남 등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고, 또 수원 중에서도 경기도청이 이전한 영통구, 신도시, 광교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갤러리아 광교는 4년 전 입점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죠.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듯한 건물 외관과 명품관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경기도 내 3위, 전국 20위권의 백화점 순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유통은 항상 경쟁의 연속이지만 더 최신식의 더 넓은 시설이 주변 지역으로 입점하게 되면 경쟁 강도가 갑자기 커지게 되죠. 가만히 손님 뺏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말과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나타나게 되고 곧 대중의 평가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MG의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스타필드 수원, 벌써 한 달에 200만 명이 다녀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새로 입점한 브랜드나 특이한 브랜드들은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죠. 또 교통 편의성이나 규모에서 밀리지 않는 서주대감 롯데 수원점은 식품관을 강화하면서 주부층과 1020 세대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4월 말까지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갤러리아 광교점은 과연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갤러리아 광교점의 색깔은 12층에서 나온다고 보입니다. 12층은 문화센터와 갤러리아 라운지, 그리고 클래스가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 곳인데요. 2층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야말로 명확합니다. 갤러리아 광교점을 자주 찾는 VIP겠죠. 정기적으로 갤러리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꼭대기층입니다. 갤러리아가 다른 유통 브랜드들과 차별을 두는 것도 이 부분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멤버십에 대한 강화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쟁사에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신규 고객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을 때 확실한 내 고객에게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은 신선하고 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넓다는 250평 규모의 멤버십 전용 라운지 공간과 문화센터, 클래스 광자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이 전략이 백화점 전체 시설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11층 카드센터를 지나 10층으로 내려오면 CGV가 입점해 있는데요. CGV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근방에서 이 시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쇼핑센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이 광역형보다는 지역형, 근린형 쇼핑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역형 시설을 꿈꾸는 쇼핑시설의 영화관은 오히려 유입 반경을 좁히는 악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요. 갤러리아 광교의 경우에는 고객의 목표 유입 거리를 넓게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전체 시설과 영화관의 컨셉은 어느 정도 같은 결인 것 같습니다. 9층은 식당과 푸드코트인데요. 요즘 대형 상업시설들은 모두 F&B에 힘을 주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하면 금방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갤러리아 광교점도 그런 낌새는 충분히 눈치채고 있는지 유행하는 브랜드를 많이 유치했고 지하 1층과 9층에 나눠 고객을 모으고 있네요. 다만 가운데 공간이 텅 비어서 그런 것일까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약한 것 같습니다. 9층의 푸드코트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도 충분해 보이는데
식당가는 스타벅스와 베이커리로 가운데 공간을 사용하고 9층 전체를 개방해 놓은 것 때문에 맛집이 아닌 것처럼 고급스러운 집이 고급스럽지 않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방은 9층 푸드코트와 지하 1층 푸드코트로 충분해 보이니 9층은 조금 막아서 독립적인 공간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8층은 가구와 가전 매장인데요. 갤러리아 광교 삼성전자 매장은 건물을 휘감고 있는 루프라는 통로에 6, 7, 8층 450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내 백화점 중에 가장 큰 규모, 가장 높은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봐도 갤러리아 백화점 본사는 물론 입점한 가구, 가전 브랜드들이 매장 하나하나에 힘을 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가 광교 신도시라 그렇습니다. 가전과 가구 수요는 아무래도 도시 입주 초기에 가장 많고, 특히 비교적 집값이 높은 신도시 입주는 모든 가전 가구 브랜드의 제1 목표거든요. 소비력을 갖춘 광교 아파트 단지의 수요층이 수시로 가구 가전층을 찾기 때문에 지난 스타필드 수원 편에서 6층에 입점한 가구가 가진 비중과는 사뭇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층은 스포츠 골프, 5층은 남성 패션 아웃도어인데요. 이 두 개 층을 묶은 이유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목표 고객 중에 가장 안 보이는 고객층이 성인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나 그렇죠. 아이를 위한 공간, 엄마들을 위한 공간, 젊은 연인을 위한 공간, 그리고 60, 70대 어른들을 위한 공간 모두 설계된 것 같은데 40, 50대 남성을 위한 공간이 적고 가장 후순위로 보입니다. 골프 의류나 용품 수요는 있을 것 같지만 다른 고객층에 비해 성인 남성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유아동복을 비롯해서 키즈카페, 완구정, 유아 휴게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엄마들을 위해 6층에 한 번 더 스타벅스를 배치한 것만 봐도 6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유치한 키즈 브랜드는 종류도 많고 매장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6층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 부족한 듯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층에는 유아 휴게실이 부족해서 쇼핑 중간에 6층을 다시 찾아와야 하고요. 푸드코트나 식당가에도 아기 의자 수가 충분하지 않고 의자나 집기 상태가 A급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분리된 부모님들이 백화점 전체에 돈을 더 많이 쓰고 다닐 텐데 아이들을 분리시킬 만한 놀이 공간도 부족합니다. 여기는 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입지고요. 이런 입지의 백화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층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층이란 말입니다. 한 개 층을 싹 비워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봐주는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한다면 백화점 전체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4층은 여성 캐주얼이네요. 5층 남성 패션층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2, 3층에 비해서는 활성도가 못 미칩니다. 명품관이 있는 백화점, 그리고 그런 백화점에 찾아오는 고객의 소비 목적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또 바로 옆 건물이 롯데몰, 아울렛이라는 것도 영향이 있겠죠. 구성이 나쁘거나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변화를 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 4층입니다. 고가의 컨셉을 2, 3층에 이어 연결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예 보세 의류 느낌의 브랜드나 아울렛 톤으로 몇 개 매장은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층은 여성 컨템포러리인데요. 컨템포러리는 비교적 빠르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싼 여성 의류 브랜드라는 의미죠. 다른 층과 3층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발견하셨나요? 바로 독립 매장입니다. 브랜드마다 모델 포스터와 유리로 된 벽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게 4층부터 8층까지와는 다른 3층의 특색이죠. 그만큼 고급스러운 고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갤러리아 광교점이 힘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VIP 고객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한 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압구정 갤러리아의 인테리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층에 오면 비로소 갤러리아의 힘이 느껴집니다. 명품관이죠.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3대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건 될 때까지 유치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고요. 브랜드마다 총량제가 있다지만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언젠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명품관은 생각보다 꽤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백화점들이 밀집한 서울 종로, 중구나 강남까지 나가는 게 사실 수원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플렉스할 일이 있을 때 갤러리아 광교는 서울의 훌륭한 대안이 되는 거죠.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어떠냐고도 하는데 판교점은 쇼핑하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지만 주변에 놀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령대가 조금 높은 고객층에게는 괜찮지만 젊은 연인 고객층의 쇼핑 후 데이트 코스로는 광교가 더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고객층까지 고려하고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젊고 소비력이 있는 연인 고객층이 많이 유입되는 건 지금 갤러리아가 가진 최대의 강점인 것 같은데요. 이 고객층을 위해 어떤 MD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1층은 화장품과 시계, 귀금속 브랜드가 펼쳐져 있는데요. 일단 층고도 다른 층보다 훨씬 높고 조명도 밝아서 갤러리아가 갤러리아 했다는 평가를 듣는 게 1층입니다. 백화점의 전형적인 1층 구성이지만 남들보다 훨씬 고급스러운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체험형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인데요. 주로 마트와 푸드코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푸드코트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모든 유통가의 숙제인가 본데요. 비싼 걸 판매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기분이 들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갤러리아 광교 지하 1층의 푸드코트는 생각보다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를 많이 입점시켰고요. 그 고급스러움을 가져다 주기와 치워주기로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자리에 가져다 주시고 다 먹고 나면 치워주시죠.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테이블이 많이 부족합니다. 블루보틀도 유치하고 노티드에, 고디바에, 열리히제, 유키모찌, 타이야끼, 나폴레옹 제과점 같은 맛있는 디저트는 많이 모아놓고도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서 구매를 꺼리게 만들다니. 이건 좀 늘려주세요. 매출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올리브영의 상위 호환이라는 세포라가 경기권 가장 큰 매장을 광교점 지하 1층에 넣은 것도 눈에 띄네요. 갤러리아와 고급스러움이라는 컨셉이 서로 잘 맞는다고 본 것 같은데 세포라는 색조 화장품 위주의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걸립니다. 갤러리아의 고객은 연령대가 조금 있는 VIP거나 명품관을 찾는 연인들이거든요. 모든 결과는 매출로 귀결됩니다. 어떤 변화 또는 변하지 않는 것, 편리함이나 불편함, 대상 고객층을 잘 잡았는지, 그에 알맞은 MD를 했는지 이런 질문들은 결국 매출로 나타나니까요. 갤러리아 광교점은 전략은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디테일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수원 유통대전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